안녕하십니까. 날고기는 부동산TV의 신PD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전원주택이 오늘 소개드릴 물건입니다. 현관문이 아주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죠. 아주 고도가 높은 지대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아주 경관이 좋은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힘들 것 같아서요, 뒤쪽 필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드론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정원이 아주 멋지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조경수, 잔디, 디딤석까지 조화롭게 깔아 놓으셨네요. 오늘 물건의 뒤쪽 필지에 올라왔는데요, 자연석과 콘크리트로 옹벽 공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각 층의 단차가 커서 좀 위태롭게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또 경관은 더 멋지게 보이긴 합니다. 이 집은 누가 뭐래도 정원과 경관이 다한 것 같습니다. 조경수, 돌, 잔디 할 것 없이 아주 예쁜데요. 경관은 최고입니다. 네, 우선 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토지 면적이 총 608평, 그 중에서 대지가 총 432평인데요. 총 3필지예요. 이렇게 3필지가 있고 건물이 올라가 있는 대지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2필지 771-3, 771-5 요 2필지가 대지고요. 나머지 한 필지, 여기 지금 정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쭉 정원이죠. 앞에는 여기는 목장용지예요. 토지 자체가 거의 정동으로 바라보고 있죠. 거의 정동향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까 정면을 바라보는 게 사실상 동향, 동동남향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요거는 뭐 창고로 쓰고 있는 조그만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제 항공사진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현재 요 정도 필지의 모양인 거죠. 여기 이렇게 나눠져서 세 필지. 바로 뒷면에는 이렇게 옹벽으로 공사가 잘 되어 있고요. 앞에도 이렇게 자연석하고 잘 배치를 해놨어요. 이런 옹벽들이 자연석을 굉장히 멋지게 잘 해놓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원래는 상당히 가파르죠. 이제 가파른 경사인데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죠. 옹벽 높이도 지붕 높이보다 더 높아요. 비슷하거나. 그 얘기는 뭐 3m 이상, 4m 정도 되지 않을까, 4m 높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이렇게 또 하나의 필지가 더 있습니다. 네. 이쪽 방향이 정동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정남방향이죠.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걸 촬영한 시간이 한 오후 한 4시 언저리였을 거예요. 조금 늦어진 시간이었는데 보시면 건너편 능선 쪽이 훨씬 빛이 많이 받고 우리 필지 쪽은 사실상 그늘에 들어와 있죠. 오전에는 굉장히 이쪽으로 뭐 조광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오후 4시에 이미 그림자가 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가 좀 빨리 진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개천이 흘러가는 게 확인되죠. 배산 임수이기는 한데 우리 필지하고 딱 맞닥뜨려 있진 않아요. 그리고 좀 골이 깊어요. 자, 정면 쪽에서 바라본 우리 필지예요. 정원이 정말 예쁘죠. 이런 자연석들이 너무 멋지게 잘 해놓으시긴 했어요. 옹벽들을 한여름인데도 이렇게 알록달록 색상도 예쁘고요. 아래 필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의 디딤석들도 이렇게 다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출입구에서부터 좀 길다랗게 마치 무슨 골프장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티샷 해갖고 여기 네, 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조경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뒤에 옹벽 아까 생각보다도 더 높네요. 이 정도면 5m가 넘죠. 이 정원의 조경과 전망 하나만큼은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건축물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주 건물이죠. 주택이고요. 요거는 창고입니다. 사용 승인 2010년 1월, 구조는 병리양 철골조의 경사지붕, 방 2개, 욕실 2개고요. 면적은 주택 48평, 보일러실이 2.8평, 중축된 거예요. 창고도 중축돼서 7.26평이 된 겁니다. 제시외로 차양 16.5평, 테라스가 있는 공간이죠. 주택의 뒷면을 보시면 창이 있는 데가 여기가 안방인 것 같아요. 얘가 보일러실입니다. 연통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주방입니다. 여기 가스통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여기가 욕실에 해당되겠습니다. 뒤쪽 옹벽과의 거리는 약 한 2m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되어 있다 아실 수 있고요.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경사면이 있게 해 놓으셨어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아주 곰팡이가 많이 슬어 있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된다. 2010년도니까 13년이 된 건물이라서 어느 정도 보수를 좀 하시면 쓰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지대가 굉장히 높은 데라서 많이 추울 거거든요. 그런 난방이나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평수도 48평이나 되니까 난방비는 꽤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는 양평군 강화면입니다. 우리 물건지가 강화면 동호리라는 곳이에요. 보시다시피 사방이 다 산밖에 없죠. 이 길에서 올라오는 데까지도 시간은 꽤 걸립니다. 약 3km 정도 되더라고요. 경사면으로. 가장 가까운 행정관청이 강화면사무소인데요. 차량으로 약 13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의 847번이고요. 감정가 9억 6,775만원 정도 되고요. 현재 최저가는 6억 7,743만원입니다. 주택 감정가를 조금 분류해 보면요. 평당 133만원에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평당 93만원인 거고요. 이 주택만 따졌을 때는 평당 258만원에 감정평가가 됐는데요. 현재 1회 유찰돼서 평당 180만원의 감정평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산 위에 굉장히 예쁜 집이긴 한데 이런 주택들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각자마다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현재 소유자가 이 주택을 매수하셨는데요. 주택과 이쪽 대지를 합해서 8억 8천원에 매수를 하셨었고요. 거기에 요거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약 9억 2천 정도, 9억 3천 정도, 사실상 감정평가 금액과 거의 흡사하게 2020년도에 매수를 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냉정한 판단을 해서 입찰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권리 분석상 주의하실 점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계시다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1순위 근저당보다도 전입이 빠르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시더라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전입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가 없다는 거죠. 이 임차인께서 진정한 임차인이시라면 보증금을 전액 인수하게 됩니다. 법원 조사상으로나 제가 직접 방문했을 때에도 만날 수는 없었어요. 입찰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1순위에 근저당권자가 있어서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때문에 등기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영상의 전원주택 어떻게 보셨나요? 아름다운 경관과 예쁜 정원이 매력적입니다. 또 앞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강화 IC가 생긴다면 서울 접근성도 아주 좋아지겠죠. 매각기일이 9월 6일 수요일 10시니까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입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날고 기는 부동산TV의 신PD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